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안동우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일 밤마다 네. 미주미에서 이제 그 라이브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네. 장우석 부사장님과 어제 장우석 부사장님이 저희 그 퇴근길 라이브 인터뷰에 출연해 네, 주셨고 네, 알고 오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을 새벽부터 이렇게 불러내면 안 되는 건데 네. 죄송하고 감사드려요. 네. 자, 오늘 이사님 왜 나오셨냐? 저희가 네.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관련한 기업들 얘기를 좀 심층적으로 하고 싶은데 네. 이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 이사님이셔서 네. 이렇게 또 신뢰를 무릅쓰고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서 뭐 실적과 그 주가가 별개인 경우도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너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 엔비디아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최근의 흐름, 그걸 좀 뭐 요약해 보자면요. 네. 일단 1분기에 주가가 그 지난 4분기 실적 때문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쵸. 급등 이후에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장중에 뭐 그날 하루는 뭐 10% 빠지는 그쵸. 날도 있었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 욕구를 상당히 강하게 일으켰었는데 네. 이번 실적에서 그 지난 분기 실적을 앞서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냈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실적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그 발표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그 실적을 반영하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맞춰서 앞서 뭐 이야기했듯 그 테슬라의 CEO인 이제 일론 머스크가 xAI에 10만 개 엔비디아 칩을 사겠다. 네. 뭐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주가 상승을 좀 더 높였죠. 그런 현황들이 지금 뭐 빅테크의 클라우드 CSP들뿐만 아니고 네. 여기에 나오는 그 xAI까지 이런 그 향후 AI 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구축해야 된다는 어떤 뭐 조급함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이제 가동을 하려고 하고 또한 그 그록의 새로운 버전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뭐 테슬라의 뭐 일론 머스크도 여기서 기가 팩토리 여기 팩토리라는 이야기를 또 써가면서 네네. 이제 이 컴퓨팅의 새로운 그 다음 버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억 달러의 그 B 시리즈 펀딩도 받았죠. 네. 그런 흐름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다가 네. 앞서 이야기했던 조정 중에 그 옵션 시장에서의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축 과정이 있었는데 약간의 감마 스퀴즈까지 겹치면서 수급적으로도?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 상승의 가속화를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실적에서 가장 뭐 눈에 띄는 부분은 블랙웰의 조기 출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좀 간과한 부분,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제품의 혁신 주기가 보통 2년 주기로 하려고 하던 것을 지금 1년으로 단축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경쟁사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이걸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그 과소평가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누구 하나 이제 쫓아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네. 뭐 예로 이제 H백 같은 경우는 경쟁 제품이 있지만 B백 같은 경우는 경쟁 제품이 없죠 현재. 그래서 내년까지 이게 영향을 그대로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부분도 올해 매출에 그 B백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실적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올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경쟁자들은 정말 네. 한참 뒤에 있는 건데 이걸 네. 따라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그 사이에 또 엔비디아는 더 먼저 또 다른 것도 더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경쟁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그 옛날 뭐 삼성에서 초격차 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격차를 확실하게 벌려서 시장 점유율을 이제 거의 독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이제 그 다음 칩도 그게 이제 R 시리즈인데 이게 그 루빈 100입니다. R이 이제 루빈이라고 해서 네. 이 천체 전문학
그 천체 전문학자의 이름을 딴 거거든요. 네. 이게 R100 AI 칩을 내년에 또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새로운 칩을 계속 내놓다 보니까 지금 그 다른 쪽은 뭐 쫓아올 가능성이 없죠. 지금 AMD의 그 MI300X 이후로 뭔가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AMD가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은 네. 예, 두 세대나 좀 뒤처지는 그런 그러게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 엔비디아는 뭘 어디다 이렇게 하나씩 숨겨놓고 이렇게 꺼내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신제품들을 개발을 빨리빨리 해놓고 이렇게 내놓는 거죠? 네, 일단 젠슨 왕 대표가 인재 유치를 많이 잘 하는 편이고요. 아, 그 한 10년 이상을 지금 AI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이전부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컨퍼런스 콜을 보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 GTC 행사를 보시면은 네. 이 젠슨 황이 얼마나 이 부분에 이제 진심인지. 예, 진심 뭐 답 좀 너무 이제 해박하죠. 이 부분에 대해 이분보다 더 잘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오랜 기간 연구를 네, 해왔고 네. 개발을 예, 해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학자 출신의 이제 CEO가 네.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빠르게 나오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부분까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되고 또 하나 이제 블랙웰리에 이어서 이제 네트워킹 부분입니다. 이번 네. 실적에서 스펙트럼 X라는 부분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그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날 그 스펙트럼 X가 이제 이더넷 스위치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타 넷 통신입니다. 이게 그림 그 서버단에서 네. 빠르게 그 GPU하고 CPU 간 이런 그 HBM 사이에 통신 그다음에 서버렉 그 하나를 요거 이 그림상에 네. 하나하나의 이제 렉상에 이제 그 칩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를 그 간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간 통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원래는 인피니밴드를 쓰고 있는데 지금 더 높게 그러니까 속도가 400기가바이트에서 800기가 그러니까 400기가바이트부터 이제 이더넷 스위치가 좀 더 이제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800기가까지도 해서 자기들이 스펙트럼 X라는 걸 해서 지금 원래는 매출이 없어요 여기가. 근데 이제 이 하반기부터 지금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자기들이 가져올 거다, 낼 거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시장 점유율을 일부 가져온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매출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주가에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그 GB200 그 아예 그레이스 블랙웰이잖아요. 네. CPU까지 다 된 이 서버에 들어가는 MV 링크입니다. MV 링크 72가 이제 잠재력을 발휘할 거다.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게 네트워킹 매출을 더 강화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 나오는 MV 링크가 지금 그림상 중간에 이제 뭐 DPU라고 해서 데이터 프로세스 유닛인데요. 요게 통신을 좀 더 이제 손실을 없게 그리고 지연을 줄여가면서 네. 할 수 있는 그 뭐 엔비디아가 내놓은 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쨌든 GPU나 CPU를 가까이 놓고 그간 소통 그 소위 말하는 연결의 이제 빠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네트워킹이고 네트워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목 현상을 최대한 줄여서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차별화 요소로서 뭐 엔비디아 주가가 강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많은 이제 채팅창에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데 일단 우리 또 안동훈 이사님 천재라고 하는 뭐 바보 아니고 천재 뭐 이러면서 댓글도 잘 올려주셨는데 불안해하세요. 자꾸 이제 엔비디아 얘기가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네. 엔비디아가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게 또 올라가는 속도가 여러 가지 수급적 요인도 있었지만 너무나 가파르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상승 그리고 앞으로 과연 정말 그 엔비디아가 그리는 그 청사진대로 그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뭐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네. 사실 모를 수가 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 시총이 3조 달러에 육박하는 이러한 상황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혹은 이제 더하기 여기서 이제 난 한 주밖에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더 사고 싶으시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이익단에 또 네이트워크 쪽에서 발생이 된다면 지금 사도 될까요? 뭐 일정 추가 수익은 뭐 볼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 뭐 오늘 시장에서도 유일하게 좀 뭐 상승하는 종목이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주가가 올라갈 거냐? 네. 지금 3조 달러 뭐 약간 턱 밑까지 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단순하게 어제 뭐 요런 질문을 받고 단순하게 지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 어떤 계산이죠? 단순하게 한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젠슨 왕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그 현재 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네. 1조 달러 규모에서 네. 향후 6년간 이 부분이 2조 달러가 될 거다. 그러니까 2조? 1조 달러가 더 붙을 거다. 그 전체 시장이. 그러면은 이 부분이 20%씩 성장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네. 요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년 20%씩 그 성장한다는 거는 2조 달러에 대한 20%를 그냥 곱하면 4천억 달러가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다가 이제 기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원래 그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가 또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한 10% 보수적으로 이제 10%라고 하면 2천억 달러가 되죠. 네. 네, 그러면은 총 이제 6천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이제 6천억 달러에서 엔비디아가 현재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훨씬 높은데 이걸 그냥 보수적으로 80%. 80%보다 더 높지만 네. 보수적으로 네. 80%로 잡으면 왜냐 이제 보통 현재 어떤 데이터 센터에서 인텔 CPU가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었다가 이제 AMD한테 이제 점유율을 뺏기면서 70% 후반대인데 한 80%라고 잡으면은 요거 이제 그냥 그렇게 단순히 곱하면 4,800억 달러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 4,800억 달러의 그 시장 점유율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 네. 이걸 또 현재는 뭐 그로스 프로핏이 거의 80% 육박하지만 이제 줄어서 그냥 순이익률로만 따져서 네. 한 50%라고 지금 나오는 가정을 거예요. 하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이제 2,400억 달러의 이익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혼자서 2,400억 달러를 번다. 이렇게 좀 순수하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여기에 멀티플을 얼마를 줘야 되냐?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현재 그 빅텍 중에 그래도 좀 멀티플이 낮은, 그러니까 멀티플을 낮게 받고 있는 기업이 20배입니다. 지금 네. 뭐 메타, 구글 이런 데가 이제 20배고요. 그러면은 20배를 주게 되면은 이게 4조 8천억 달러가 됩니다. 네, 4조 8천억 달러인데 요거는 앞서 말했던 6년 동안의 성장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재 그 미 국채 수익률이 4.5% 정도 되니까 네. 이 4.5%를 할인을 할 겁니다. 네. 그럼 6년 동안 그 4.5%로 할인된 거를 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은 네. 예, 그러면 4.8을 1.045 YX에 뭐 6승 하면은 그러면 어려워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네. 그렇게 나누면 여러분 계산할 필요 없어요. 네, 3조 6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룸이 남았어요. 네, 그 요게 왜 이렇게 20% 성장한다는 네, 그 네, 부분 가정을 해서. 예, 가정했을 때죠.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보수적으로도 한 3조 6천억 달러. 요거를 주가. 그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네. 1,463달러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얼추 비슷한 부분은 네. 최근에 나온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350인가요? 이제 네. EPS가 2년 내에 50달러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35달러를 예상했는데 2년 후에 EPS를 네. 그걸 50달러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50달러를 또 할인을 해서 가져오면은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한 1,350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멀티플을 30배를 주면 그 정도 나오니까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네. 또 시장이 만약 뭐 버블 내지 뭐 이렇게 조금 더 그 높게 준다. 30배를 주면요. 지금 이게 5조 5천억이 되죠. 네. 그거
5조 5천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2,248달러. 나중에 이제 그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220달러 네.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더블이 가는 거죠. 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사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높게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6년 그 젠슨 황이 말한 대로 가는 과정이 순탄하다면 그렇게 간다면 그러면은 가정했을 이제 때? 일정 부분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니까 네네. 그러면 멀티플을 높게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건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은 막 그 시가총액이 뭐 지금 3위인 기업을 이렇게 되게 소형주 같은 기업들처럼 네. 매출 성장률을 높게 잡아가면서 이렇게 줄 수는 없죠. 없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매번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1,400불 네, 조금 이것도 넘는 이제 수준까지. 이대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다음 분기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형태대로 이 지금의 어떤 흐름대로 나와준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 데나이브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향후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아마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가 될 거다. 그 말은 시총 1위 기업이 된다는 뜻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플 마소 다 제끼고 4조 달러를 향한 경쟁을 할 거다. 애플하고도 뭐 경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인터뷰에서 젠슨 황이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주가가 센 이유에는 그 공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높기 맞죠.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엔비디아의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요 도약이 그 소위 말하는 시크리컬을 그러니까 반도체가 움직이는 그런 거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좀 가지고 오셨는데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다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네.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죠. 월가도. 네. 다 뭐 대부분 1,300에서 네. 낮으면 1,200대로 다 올려 놓은 상태고요. 저번에 이제 그 세 자릿수가 아니었는데 네. 앞에 자릿수가 좀 바뀌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사실 이제 AI 쪽에 있어서 시장을 보면은 작년에 딱 AI에 대해서 촛불을 터뜨릴 수 있었던 그 오픈 AI 이야기였잖아요. 네네. 오픈 AI가 이제 독자 AI 칩을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그렇게 된다면은 엔비디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돈벌이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이걸 갖다가 이제 맞춤형 칩, 뭐 A식 칩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각자 개발하는 칩들은 트레이닝에 쓰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그 라지 랭귀지보다 LLM이라고 하는 걸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GPT를 예를 들면 그게 그 LLM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훈련하는 데에는 다 엔비디아 칩을 칩을 씁니다. 쓴다. 그 자체 칩으로는 훈련이 안 되니까요. 네네. 그 나머지 부분 추론을 위해서 쓰는데 네. 한마디로는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그냥 부족해서 그래서 한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칩을 쓰고 싶으나 네.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체 칩을 비싸기도 비싸기도 하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자체 칩을 만들어서 좀 보완하는 역할이지. 아, 엔비디아 앞서 80% 점유율 뭐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80% 점유율을 가져올 정도로 이게 경쟁적이냐? 그거보다는 이제 보완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없어서 이거 계속 지금 앞서도 그랬지만 AI의 어떤 뭐 군비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 속도의 싸움이고 시간의 싸움인데 지금 엔비디아만 바라볼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돈은 있는데 칩을 더 만들려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픈 AI도 지금 이번에 어제 그 차세대 프론티어 모델을 훈련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홈페이지에 내놨는데 네. 이게 아마 GPT-5를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제 모델이 계속 커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버전대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또 여기를 훈련을 해야 되니까 네. 엔비디아 칩이 또 필요하고요. 결국 언제까지 뭐 훈련을 할 거냐? 네. 결국은 AGI로 가는 부분, 즉 일반 인공지능까지 나와야 거의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트레이닝 모델이 그 칩이 끝나는 게 아닌가. 끝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뭐 끝판왕. 네. 그 정도로 더 네. 필요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이제 소위 말 AGI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픈 AI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AGI로 가는 길에 네. 한 단계 이제 더 올라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GPT-5가 네. 그렇게 말하고 이제 뭐 약간 좀 허풍이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 된다고 뭐 이렇게 하기도 그쵸. 하겠는데 예. 그거보다는 뭐 한 2030 최소 2030년 정도는 2030년이요? 그 정도는 넉넉 잡고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파라미터 수가 뭐 지금 1.5조 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GPT-5는 몇 개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뭐 사람이 하는 모든 것보다 다 뛰어나려면 네.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뛰어나려면 한 1,000조 개의 파라미터가 1,000조 개. 네,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진짜 그런 그 인공지능이 나오려면은 그만한 파라미터를 넣고 훈련을 하려면요. 네. 어마어마한 뭐 GPU도 들어가야 되고 메모리도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오픈 AI가 자체 칩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칩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뭔가 그 이제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큰 우려는 했지만 뚜껑을 열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뭐 빅텍이나 이런 독자 칩을 만들려고 하는데도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네. 예, 이런 ASIC 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데가 설계해 줄 수 있는 데가 지금 브로드컴하고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이 있는 데가. 근데 다른 데 하기도 바쁘고 하고 싶어도 진짜 인력 부분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 부분도 좀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가 가장 쉽지. 네. 예, 뭐 공장이나 그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돈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엔비디아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네. 엔비디아의 경쟁 상대로서의 그런 기업은 현재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짜 외계인이 오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칩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정말 이제 대체 불가능한 네. 그런 입지가 놓여져 있어서 다른 쪽에서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 인력이 없고 그 시간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연구 개발하고 양산을 하는 데는 물리적인 정해진 시간도 필요할 테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당장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테슬라가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네. 테슬라를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2의 테슬라가 없을까 해가지고 뭐 리비안도 사고 루시드도 사고 뭐 그랬었어요. 네. 제2의 엔비디아로 꼽을 만한 기업 혹시 있나요? 대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되는데 좀 덜 오른 그런 기업을 찾는다면 근데 그러니까 경쟁 같은 기업은 솔직히 없고요. 네. 앞서도 이제 AMD도 뭐 차선책이잖아요. 예, 차선책의 기업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앞서 그 ASIC 칩을 만들어 그 설계할 수 있는 브로드컴 네. 및 같이 좀 상승을 했죠. 근데 여기는 오르긴 하는데 약간 주가가 재미없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가장 뭐 좀 잘 오르는 네. 상대적으로 파트너로서의 어떤 그 기업 이런 걸로는 이제 두 기업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AI 관련 기업들 중에 보시면은 뭐 서버단의 기업들도 많이 올랐고 네. 서버를 그 구동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열을 낮추는 네. 그래서 냉각 관련 기업들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데이터 센터 전체적으로 냉각하는 기업도 네. 뭐 오르고 전력이 필요하니까 또 전력 관련주도 오르고 버티브 엄청 올렸잖아요. 네, 예, 버티브 같은 것도 뭐, 네.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버티브 홀딩스가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AI와 관련된 모든 분야가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솔직히. 같이 일단 예. 올라오긴 했다. 네네. 예. 좀
제일 끝에까지 거의 다 올랐죠. 지금 마지막 네. 앞서 뭐 그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했지만 네네. 태양광까지 다 이제 올랐잖아요. 올라갈 것은 일단은 다 네. 올라가 있는 상태. 네네. 예, 그런 상태에서 네. 그나마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못 오른 종목들이 몇 개씩은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는 안 올랐다고 해서 이제 간다는 부분은 아닌데 대부분 조금 얘가 좀 분발을 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는 기업들은 뭐 기업이 분발을 해야 된다.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네. AMD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네. AMD는 작년인가요? 항상 그 거의 2인자로서 엔비디아를 마치 뛰어넘을 것처럼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쉴 때 AMD가 엄청 올랐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조용해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AMD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이제 뭐 이 GPU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네. 있다곤 하지만 또 그걸 이제 엔비디아 식으로 이제 그 전환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곤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이제 서버 GPU 시장에서 AI 가속기 시장에서 돌아가는 부분은 뭐 엔비디아의 쿠다 부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대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전성비라고 하죠. 이제 이런 그 전력 대비해서 얼만큼 성과가 나냐 이걸 따지면은 또 엔비디아한테 안 듣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냥 전력을 모든 파워를 다 써서 전체 그 풀 가동시키면 성능이 더 좋을 수는 있지만 네. 그건 전력이란 건 그 일정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뒤진다. 근데 뭐 최근에 그래도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엔비디아 칩 대신 AMD 걸 써서 가성비를 좀 맞추겠다는 쪽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시장을 노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현재 전체적 시장 AI 칩의 시장은 엔비디아가 거의 80을 가져간다면 나머지 20을 앞서 말했던 맞춤형 칩에다가 AMD 칩이 이렇게 뭐 분할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좀 있다. 근데 이제 지금 볼 수 있고요. 밑에 그림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 제일 문제인데 인텔은 거의 좀 안 된다라고 보시면은 아니 그렇게 나라에서 밀어주는데도 지금 옆에 이제 매출이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올라가는 것만큼 주가가 움직였다는 걸 차이가 났다는 거를 엔비디아 AMD를 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좀 나온 것 같고 예. 만약에 정말 대체 이걸 대안을 굳이 찾으면 되나 저는 싶어요. 그냥 엔비디아를 사면 되는데 이제 좀 부담되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뭐 네. AMD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매력적이고 뭐 테크니컬하게 봐도 이제 매력적입니다. 어제 좀 빠지긴 하지만. 오. 근데 그다음이 이제 브로드컴인데 네. 전체 지금 보시면 AI 그 ASIC 파이프라인에서 네. 거의 브로드컴이 주요 그 테크 기업들의 공급 업체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또 마벨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그 다들 아시는 구글 TPU 때문에 설계 능력이 이제 브로드컴이 좀 더 좋다라는 시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랐고요. 근데 마벨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부분에서 지금 계속 그 실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최근 그래도 뭐 오르진 못했지만 빠지진 않았어요. 이 종목이. 그런 흐름에서 이 두 종목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꼭 그 엔비디아랑 겹쳐야 되냐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엔비디아 어떻게 손가락이라도 하나 잡고 네네. 쓰고 그래서 싶어서. 이 네트워킹 쪽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경쟁 관계 있지 않으면서도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서버를 지금 이렇게 구축하는 이 엔비디아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엔비디아 관련 네트워킹 칩은 전부 엔비디아 걸 쓸 거고요. 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전부 브로드컴, 마벨 그리고 되게 작은 기업이지만 에스트라라는 기업까지 공통적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네. 네트워킹 쪽에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앞서 그 데이터 센터가 2조 달러를 가는 거에 그대로 똑같이 네,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거 모아놓은 ETF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도체 ETF 내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네. 만약 ETF를 찾기 어렵고 이제 그 비중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이제 원하는 비중에 따라서 네. 이런 종목들을 엔비디아만 사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 네. 이제 나는 좀 집중하는 투자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련한 기업들을 좀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반도체 ETF가 뭐 전체적으로 그 닷컴 버블, 그러니까 S&P 500 대비해서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 네. 그게 지금 닷컴 버블을 넘어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반도체 성과가 워낙 높다 보니까 뭐 고르기 힘들면 반도체 ETF 아무거나 뭐 SMH든 그쵸. 예. 썩스든 뭐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한 성장주라고 꼽으시면서 마벨 테크놀로지를 딱 꼽아오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그 VIP 헤지펀드 그 조사에서 네. 향후에 그래도 좀 성장할 것 같은 그 1위 네. 기업을 1위요? 예, 1위로 꼽은 게 라이징 스타 1위로 꼽힌 게 이제 네.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앞서 그 이야기했듯 네. 데이터 센터 내에서 그 ASIC 칩 그 부분하고 그 네트워킹 칩, 그러니까 네. 네트워킹 칩 설계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이 컨트롤까지 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인데 주가가 최근에 이 CEO가 그 처음부터 AI에 대한 그 수혜로 이제 장기적인 전망은 좋겠지만 기존 그 AI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 부분이 이제 점차 줄어들잖아요. 네. 원래 기존 그 서버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칩 그 주문량은 줄면서 AI 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적이 급격하게 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원래 잘했던 것이 이제 네, 줄고. 줄어들고 이렇게 네. 뭐 하면서 네. 그렇게 막 폭발적인 성장을 네, 이루지 현재까지는 못했군요. 못했죠. 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맞춤형 칩 설계의 1인자가 되다 보니까 2인자로서 이제 좀 수주를 더 많이 못 받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그 네트워킹 칩에 있어서는 그래도 계속 다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시장이 커갈수록 계속 언젠가는 이제 좋아질 걸로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HBM 관련주는 지금 병목 상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뭐 국내 같은 경우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런 쪽은 계속 봐도 되지 않을까. 네. 뭐 최근 어제 시장 빠지는데 하이닉스만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뭐 CT의 뭐 그 레포트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을 봐서는 충분히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이 대안으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GPU가 가장 크지만 다른 부분, 아더스 부분도 꽤 크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은 앞으로도 기술주 랠리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한 거는 그동안은 뭐 M7 종목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AI 관련한 종목들 5종목에 플러스 이제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그 네트워크 관련한 네. 기업들로 집중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상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돼 현재 있나요? 그 시장의 버팀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뭐 이 종목들의 어떤 맵을 봐도 네. 이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 AI 관련 반도체 쪽만 좀 움직이지 네. 기타 섹터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현재 뭐 그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거나 뭐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네. 이쪽이 반도체 쪽이 좀 더 강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 애플이나 테슬라를 제외한 이쪽 그러니까 여기서 5개라는 건 넷플릭스 빼고 이제 5개잖아요. 네. 이런 쪽에 지금 랠리가 당분간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헤지 펀드가 가장 많이 산 것도 기술주고 향후 계속 살 걸로 좀 보여지니까요.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뇨. 네. 지금 다른 네. 쪽이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 금융주도 조금 올라왔다가 네. 지금 금리가 또 일단 소형주부터 해서 금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하향 안정화가 좀 돼야 시장이 어떤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4.5에서 거의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금리 인하의 횟수 자체도 지금 많이 줄었고 네. 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뭐 앞서서 뭐 미리 약간의 베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제 숫자가 나오는 부분에서만 지금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도 이제 AI 모멘텀이 실려 있는 기업들의 집중적인 또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가고 추세적으로 한 번도 이제 쉬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관련한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이 늘고 또 수익성의 향상이 나타날 것이다의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절대 잊지 않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글로벌 인터뷰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 친구들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오늘의 시간 미국 주식에 비치다 안동우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목요일 순서 모두 전달 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6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